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이야기하면 대부분 HBM부터 봅니다. 당연합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HBM이 워낙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먼저 시장의 시선을 가져간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너무 좁게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판은 HBM에서만 열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 전쟁터는 다른 쪽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맞춤형 AI 칩입니다. 지금까지 AI 반도체 시장의 일막은 엔비디아 GPU였습니다. AI 서버를 늘리려면 엔비디아 GPU가 필요했고 그 옆에 HBM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자연스럽게 엔비디아, SK하이닉스, HBM 이 흐름으로 움직였죠. 그런데 여기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글은 자체 AI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애플도 자기 생태계 안에서 맞춤형 칩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이런 커스텀 칩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요. 이 흐름이 커지면 AI 반도체 전쟁은 엔비디아 GPU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빅테크들이 자기 서비스에 맞는 AI 칩을 직접 설계하고 그 칩을 누가 만들고 어떤 공정으로 만들고 어떤 메모리를 붙이고 어떤 패키징으로 묶느냐의 싸움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다시 나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HBM만 보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패키징도 봐야 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맞춤형 AI 칩 전쟁이 커질수록 2나노 파운드리가 다시 중요해집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진짜 반격은 HBM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GPU 다음 전쟁터인 2나노 맞춤형 AI 칩에서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 구글, 애플, 브로드컴판이 커질수록 왜 삼성전자 파운드리까지 다시 봐야 하는지 오늘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구글은 예전부터 자체 AI 칩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TPU라고 부르는 그 흐름이죠. 구글은 검색, 유튜브, 클라우드, 광고, AI 모델까지 전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AI 연산을 남의 칩에만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GPU가 아무리 좋아도 구글이 쓰는 모든 서비스와 모든 AI 모델에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닙니다. 구글은 자기 서비스에 맞는 칩이 필요합니다. 전력 효율도 중요하고 성능도 중요하고 비용도 중요합니다. AI 서버를 수십 대, 수백 대 쓰는 수준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전체 단위로 굴리는 회사니까요. 그래서 구글이 자체 AI 칩을 계속 키우는 겁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글의 차세대 AI 칩 일부를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여기서 2나노 공정 이야기가 같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구글이 삼성전자랑 뭐 하나하나보다 수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핵심은 구글이라는 빅테크가 자체 AI 칩을 만들고 있고 그 칩을 만들기 위해 최첨단 공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맞춤형 AI 칩이 커질수록 파운드리는 다시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경쟁에서 가장 예민하게 보는 게 바로 첨단 공정입니다. 2나노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더 작은 공정으로 갈수록 전력 효율과 성능이 중요해지고 AI 칩에서는 이 차이가 곧 비용 경쟁력으로 연결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성능만 좋은 칩이 아니라 전력 대비 성능이 좋은 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나노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래도 파운드리는 TSMC가 훨씬 강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 질문은 나와야 정상입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가 강한 건 누구나 압니다. 애플도, 엔비디아도, AMD도 TSMC와 깊게 연결돼 있고 고객 신뢰도 TSMC가 훨씬 강하게 쌓아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이걸 하루아침에 뒤집는다고 말하면 그건 너무 과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보는 건 지금 당장 TSMC를 완전히 이기느냐만이 아닙니다. 시장은 이런 걸 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구글 같은 빅테크가 삼성 2나노를 검토할 정도의 판이 열리고 있느냐? 맞춤형 AI 칩 시장이 커지면서 두 번째 공급망, 다른 선택지가 필요해지는 흐름이 생기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빅테크 입장에서도 모든 걸 한 회사에만 맡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특히 AI 칩은 앞으로 물량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회사들이 자체 AI 인프라를 계속 키우면 파운드리와 패키징, 메모리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중요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2나노와 메모리,
패키징을 같이 연결할 수 있다면 시장은 다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TSMC를 당장 꺾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선택지 안으로 들어오는지가 핵심입니다. 애플과 브로드컴 이야기도 여기서 같이 봐야 합니다. 브로드컴이 애플과 맞춤형 칩 협력을 장기적으로 이어간다는 뉴스가 나온 건 삼성전자 직접 계약 뉴스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시장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원래 자기 생태계 안에서 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회사입니다. 아이폰, 맥, 아이패드, 워치까지 애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묶어서 최적화하는 데 강합니다. 그런 애플이 브로드컴과 맞춤형 칩 협력을 장기적으로 이어간다는 건 앞으로 AI와 데이터 처리, 네트워크, 무선, 커스텀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애플이 삼성전자와 계약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빅테크들이 자기만의 칩을 더 강하게 가져가려는 흐름입니다. 엔비디아 GPU를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서비스에 맞는 AI 칩을 직접 설계하고 장기 파트너와 묶고 공급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맞춤형 AI 칩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커지면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징을 같이 가진 회사의 가치가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아직 증명해야 할 건 많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 GPU 하나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꼭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만 평가받을 회사가 아닙니다. 물론 HBM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HBM에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실제 공급을 늘리고 고부가 메모리에서 수익성을 보여주는 건 삼성전자 재평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HBM만 보면 삼성전자의 그림이 좁아집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같이 가진 회사입니다. D램도 있고 낸드도 있고 SSD도 있습니다. 여기에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는 오히려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너무 이것저것 하는 거 아니야? SK하이닉스처럼 HBM 하나로 선명하지 않네?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맞춤형 AI 칩 전쟁이 커지면 이 복잡함이 장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AI 칩을 만들려면 연산 칩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최첨단 공정이 필요하고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하며 칩과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묶는 패키징이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동시에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시장이 다시 볼만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말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고객이 인정해야 하고 수율이 나와야 하며 실제 양산과 납기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완전히 확인된 뒤에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방향이 보이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오늘 주제의 핵심 문장을 하나 잡고 가겠습니다. 엔비디아 GPU가 AI 시대의 1막이었다면 2막은 빅테크 맞춤형 AI 칩입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1막에서는 엔비디아 GPU가 중심이었습니다. GPU가 필요하니 HBM이 필요했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먼저 시장의 시선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2막에서는 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글은 자기 AI 칩을 만들고 애플은 자기 생태계에 맞는 칩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며 브로드컴은 커스텀 칩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웁니다. 이 흐름이 커질수록 시장은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 칩은 누가 만들지? 어떤 공정으로 만들지? 전력 효율은 누가 맞출 수 있지? 메모리와 패키징은 어떻게 붙지? 이 질문들이 나오면 삼성전자도 다시 등장합니다. HBM 하나에서 밀렸다고 끝난 게 아니라 2나노 파운드리와 메모리, 패키징을 같이 봐야 하는 판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기회입니다. 물론 여기서 너무 쉽게 흥분하면 안 됩니다. 구글 관련 보도가 나왔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바로 파운드리에서 대역전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직 논의 단계로 가야 하고 실제 양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나노 공정도 결국 수율과 고객 신뢰가 중요합니다. 파운드리 고객은 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능, 전력 효율, 가격, 납기, 안정성까지 다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진짜 다시 평가받으려면 세 가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수율입니다. 첨단 공정은 수율이 생명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정이라고 해도 안정적으로 찍어내지 못하면 고객은 맡기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 신뢰입니다. 구글 같은 빅테크가 실제로 맡길 만큼 신뢰가 쌓여야 합니다. 보도나 논의보다 중요한 건 실제 계약과 양산입니다. 세 번째는 연결 능력입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만 따로 보는 회사가 아니라 메모리와 패키징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연결이 강해질 때 삼성전자의 차별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삼성전자 무조건 확정입니다가 아닙니다. AI 칩 시장의 다음 방향이 맞춤형 칩으로 넓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선택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에서는 삼성전자 하나만 딱 떼어놓고 보면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은 투나노와 구글 AI 칩 이야기가 나오니까 파운드리만 보면 될 것 같지만 실제 돈의 흐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구글, 애플, 브로드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맞춤형 AI 칩 전쟁을 키우면 파운드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HBM, D램, 패키징, 장비, 소부장,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고 그 돈이 한미반도체, HPSP, 니노공업, ISC 같은 장비와 소부장으로 번지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커진다면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 흐름도 같이 봐야 하고요. 제가 준비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도 바로 이런 흐름을 보시라고 만든 자료입니다. 삼성전자를 무조건 사라는 자료가 아니라 큰 뉴스가 나왔을 때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 그 길목을 같이 보자는 자료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자, 다시 삼성전자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유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번 주제는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보는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HBM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먼저 가고 엔비디아 공급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는 계속 확인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를 볼 때마다 HBM에서 언제 따라잡느냐만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질문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전체를 그것만으로 판단하면 너무 답답해집니다. 맞춤형 AI 칩 전쟁이 커지면 삼성전자는 다른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나노 파운드리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구글 같은 빅테크와 연결될 수 있느냐?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같이 묶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느냐? TSMC 독주 속에서 삼성전자가 두 번째 선택지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이 붙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를 보는 시장의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이걸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만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투나노와 맞춤형 AI 칩이라는 새로운 판에서 다시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차분해야 합니다. 구글 AI 칩, 삼성 투나노, 애플 브로드컴 맞춤형 칩, 이런 말은 굉장히 강합니다. 듣는 순간 삼성전자가 바로 크게 갈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좋은 이야기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이건 꼭 나눠야 합니다. 특히 파운드리 이야기는 기대가 커지는 만큼 확인할 것도 많습니다. 논의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지, 실제 양산 일정이 잡히는지, 수율이 안정적인지, 고객이 계속 맡길 만큼 신뢰가 생기는지 봐야 합니다. 주가가 이미 기대를 먼저 반영해서 강하게 움직인 자리라면 신규 접근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이 붙는지, 거래 대금이 따라오는지, 삼성전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도체 섹터 전체가 같이 살아나는지도 봐야 합니다. 미국 쪽에서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 TSMC 흐름도 같이 봐야 하고요. 그러니까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한 번에 결론 내리지 마시고 분할로 봐야 합니다. 기대감은 강하지만 주식은 결국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틀렸을 때 줄일 기준도 있어야 하고 내가 보는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도 정해야 합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AI 칩 전쟁이 GPU에서 맞춤형 AI 칩으로 넓어질수록 삼성전자의 투나노 파운드리는 다시 시장의 질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움직이려면 결국 외국인이 다시 봐야 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단순히 국내 대형주로만 보지 않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회사이기도 하고 파운드리 회사이기도 하고 스마트폰과 가전까지 가진 거대한 기술 기업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시장이 삼성전자를 조금 애매하게 본 면이 있다는 겁니다. HBM에서는 SK하이닉스가 더 선명했고 파운드리에서는 TSMC가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인 건 알겠는데 AI 시대의 대표 수혜주로 보려면 뭔가 더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글 같은 빅테크의 맞춤형 AI 칩과 삼성 2나노가 연결될 가능성이 나오면 외국인의 질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AI 파운드리 판에 들어오는 건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같이 가진 구조가 오히려 장점이 되는 건가? TSMC 하나로는 부족한 고객들이 삼성전자를 다시 선택지에 넣는 건가? 이 질문이 나오면 삼성전자 주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좋아하는 건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큰 시장에서 다시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2나노 맞춤형 AI 칩은 바로 그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 재료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조금 더 크게 보면 삼성전자는 세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HBM입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수요를 가져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2나노 파운드리입니다. 빅테크 맞춤형 AI 칩 전쟁이 커질 때 생산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패키징입니다. AI 칩과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묶는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메모리는 메모리, 파운드리는 파운드리로 따로 봤다면 앞으로는 누가 고객에게 더 완성도 높은 AI 반도체 솔루션을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그림을 제대로 보여주면 시장은 다시 계산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약점처럼 보였던 복잡한 사업 구조가 AI 시대에는 오히려 장점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주제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는 HBM 하나로 끝낼 회사가 아닙니다. GPU 다음 전쟁이 맞춤형 AI 칩으로 넘어가면 2나노와 메모리, 패키징을 같이 가진 삼성전자는 다시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반도체 1막은 엔비디아 GPU였습니다. GPU가 필요하니까 HBM이 필요했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먼저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2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구글은 자체 AI 칩을 만들고 애플은 자기 생태계에 맞는 맞춤형 칩을 장기적으로 키우며 브로드컴은 커스텀 칩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커지면 시장은 더 이상 엔비디아 GPU만 보지 않습니다. 누가 빅테크 맞춤형 칩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떤 공정이 쓰이는지, 전력 효율을 누가 맞출 수 있는지, 메모리와 패키징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2나노 파운드리가 다시 중요해집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승리는 아닙니다. 수율과 고객 신뢰, 실제 양산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맞춤형 AI 칩 전쟁이 커질수록 삼성전자가 다시 선택지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너무 좁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 GPU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글, 애플, 브로드컴이 키우는 맞춤형 AI 칩 전쟁이 커질수록 2나노 파운드리와 메모리 패키징을 가진 삼성전자는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삼성전자 2나노와 맞춤형 AI 칩 이야기가 나올 때는 한 가지 뉴스만 보면 안 됩니다. 구글 AI 칩 이야기가 나오면 파운드리만 볼 게 아니라 메모리, 패키징, 장비, 소부장,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HBM, DRAM, NAND, SSD, 2나노 파운드리, 패키징, 외국인 수급, 환율, 미국 반도체주, 코스피 흐름까지 봐야 하잖아요. 여기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까지 붙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솔직히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이 자료는 이 종목 사세요, 여기서 파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려고 한
중요한 건 큰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가 어디까지 돈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삼성전자, 2나노와 맞춤형 AI 칩 이야기가 나오면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저평가 대형주까지 돈이 어떻게 퍼질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매수 종목표가 아닙니다. 돈의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섹터도 7개로 나눠놨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시장에서 돈이 퍼질 수 있는 길을 나눠서 보는 겁니다. 타점 기준도 4개로 정리했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이미 뜨거운 자리에서 따라가면 힘듭니다. 구글 AI 칩, 삼성, 2나노, 맞춤형 AI 칩 증권쟁 같은 말만 듣고 급하게 들어가면 좋은 종목을 사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흐름은 살아있는데 잠깐 흔들렸다고 너무 빨리 포기해도 아쉽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GPU에서 맞춤형 AI 칩으로 넘어가는 흐름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같이 구분해보자는 겁니다.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넣어뒀습니다. 내가 삼성전자라는 이름만 믿고 들어가는 건 아닌지, 구글 AI 칩이나 2나노 같은 말에 너무 흥분하는 건 아닌지, 반대로 하루 조정이나 외국인 매도에 너무 공포로만 반응하는 건 아닌지부터 봐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을 받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내 비중이 과하지 않은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틀렸을 때 줄일 기준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까지 같이 체크해보자는 자료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기대 매매와 공포 매매를 줄이는 겁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바로 흥분해서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고, 조금 흔들렸다고 아무 기준 없이 던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거래 대금, 섹터 확산, 준요 가격대, 장중 체크 포인트를 같이 보면서 대응 기준을 세워보자는 겁니다. 자료는 이북 형태로 보실 수 있게 정리해뒀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자료를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십니다. 내용 좋은 건 알겠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주가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HBM도 봐야 하고 2나노 파운드리도 봐야 합니다. 구글 AI 칩, 애플과 브로드컴의 맞춤형 칩 흐름, 엔비디아, TSMC,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외국인 수급과 환율까지 같이 챙겨야 합니다. 여기에 장비주,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붙으면 혼자 매일 다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자료와 시장 흐름을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 순차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고요.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곳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중요한 가격대, 장중 체크 포인트, 반도체와 관련 섹터 흐름을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자료와 함께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너무 좁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 GPU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글, 애플, 브로드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기 서비스와 생태계에 맞는 맞춤형 AI 칩 전쟁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판이 커질수록 2나노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징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가 이 기회를 잡으려면 수율과 고객 신뢰, 실제 양산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GPU 다음 전쟁이 맞춤형 AI 칩으로 넘어가면 삼성
삼성전자는 다시 시장의 질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질문하기 시작하는 순간 주가는 뒤늦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진짜 반격은 HBM 하나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2나노 맞춤형 AI 칩 전쟁, 여기서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다시 봐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